당신이 외국에서 청소를 하던 중 그 나라 공권력으로부터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체포 위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끔찍한 건 바로 눈앞에서 수십 명의 목숨이 파도에 삼켜지려 하는데 당신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 공권력이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의 젊은 여성이 영국의 폐쇄적인 어촌 마을에서 마주한 차별과 오만,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진 생명을 건 반격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배수민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 지방의 세인트 아이브스는 대서양을 마주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낭만적인 항구로 알려졌지만 이곳 공동체는 수백 년간 이어진 배타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특히 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이른 아침 6시, 항구가 내려다보인 낡은 피시앤칩스 식당 문이 열렸어요. 배수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섰습니다. 28살의 수민은 이곳에서 주방 보조와 홀 청소를 담당하는 알바생이었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지 석 달째였죠. 수민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걸레를 적시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오전 8시 30분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40대 중반의 비혼, 영국의 한 경비대 코널 지부 대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해경대장이라는 직함은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했죠. 비혼은 카운터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존, 커피 한 잔 줘. 빨리. 비혼은 바닥을 닦던 수민과 눈이 마주치자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 저 한국인 여자 아직도 여기 있네? 그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비하적이었습니다. 수민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존, 자네 저 여자 비자 제대로 확인했어? 요즘 불법 취업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네 식당도 문 닫을 수 있어. 비혼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비자는 확인했습니다, 대장님.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비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합법? 뭐 그렇다고 치자고. 하지만 알바생 따위가 이 마을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청소나 열심히 해. 그게 자네 일이잖아. 수민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단도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죠. 비오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요즘 항구에서 자꾸 배들 쳐다보던데 혹시 수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바로 추방감이야. 명심해. 수미는 고개를 들어 비온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없으면 일이나 해. 비온은 비웃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존은 미안한 듯 수민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비온에게 대드는 것은 곧 생계를 위협받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수민은 천천히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사실 배수민은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최연소로 졸업한 천재였어요. 22살에 항해술 석사 학위를 받았고 25살에는 국제수중구조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죠. 해류 분석과 기상 예측, 수중구조 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진 인재였습니다. 한국해양구조대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처럼 회자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땅에서 그녀는 그저 청소나 하는 외국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수민이 왜 이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이후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해양구조 현장에서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곳까지 데려왔죠. 수민은 자신의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수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정오가 되자 식당 안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코널 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상에 나가 계신 분들은 즉시 귀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수미는 설거지를 멈추고 텔레비전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2시 식당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어요. 속보입니다. 현재 세인트 아이브스 북쪽 해역에서 관광 소형 어선이 표류 중입니다. 선박에는 외국인 관광객 가족 포함 12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가 구조에 나섰으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2명. 수민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현재 해류 속도, 바람의 방향, 선박의 예상 위치,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항구 쪽으로 달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해안 경비대, 배가 막 출항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기온이 배 위에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수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잠깐만요. 기온은 수민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민은 급히 말했습니다. 저 해역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해류가. 하지만 비오는 수민의 말을 잘라버렸어요. 닥쳐. 알바생 따위가 해경 업무에 끼어들지 마. 당장 꺼져. 수민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비온의 부하가 수민을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방해하지 마세요. 수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해경배는 굉음을 내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수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지금 방향으로 가면 절대 구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수민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되더라도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어요. 수민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해양구조대 협회의 긴급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수민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수민은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한국해양구조대 협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 배수민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 코널 해역에서.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민은 다시 싸움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한국해양구조대 협회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민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 배수민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듣는 자신의 본명,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가 다시 어깨를 짓눌렀어요. 수민 씨? 배수민 전문가님 맞으시죠?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디 계신 겁니까? 협회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수민은 급히 말을 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국 코널 세인트 아이브스 북쪽 해역, 북위 50점. 2도, 서경 5.4도 지점에서 소형 관광선이 표류 중입니다. 12명이 타고 있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국이요? 거기 해경이 있지 않습니까? 수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해경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된 구조가 불가능할 겁니다. 현지 장비 상태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 해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그 선박은 암초지대로 밀려갈 겁니다. 확실합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수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석 달간 이 해역을 매일 관찰했습니다. 오늘 조석 간만에 차와 풍향을 고려하면 오차 범위는 5분 이내예요. 지금 당장 영국해안경비대 본부에 제 신분을 통보해주세요. 국제해양구조협약 13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 요청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영국 해사청과 연락하겠습니다. 수민 씨, 그쪽에서 직접 개입할 생각이십니까? 수민은 항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민은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3년 전 그녀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날. 수민이 계산한 구조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한 해경 헬기. 그 5분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수민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계산했어야 했다고. 그날 이후 수민은 더 이상 바다를 마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선택이 12명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수민은 항구를 가로질러 어선 정박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은퇴한 어부 톰이 운영하는 낡은 어선이 묶여 있었어요. 톰은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배는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죠. 톰 할아버지, 수민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톰은 그물을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민? 무슨 일이야? 수민은 급히 설명했습니다. 배를 빌려주셔야 해요. 바다에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어요. 제가 구하러 가야 합니다. 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저 날씨에 나가면 죽어. 게다가 넌 그냥 식당 알바생 아니야? 수민은 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해양 구조 전문가예요. 한국에서 8년간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제발, 시간이 없어요. 톰은 수민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톰은 한숨을 쉬며 배 열쇠를 건넸어요. 미쳤구나, 너도 나도. 하지만 조심해. 이 배는 늙었지만 아직 거친 파도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수민은 톰에게 고개를 숙이고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자 낡은 어선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어요. 수민의 손이 키를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감초. 수민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바다 위에서는 비온의 해경선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외쳤어요. 비온은 계기판을 내려쳤습니다. 젠장, 이 낡은 장비 같으니. 해경선의 레이더는 15년 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비온은 지난 5년간 장비 교체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왔죠. 대장님, 조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비온은 초조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지금 날씨 상황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헬기 지원을 요청해. 하지만 대장님, 헬기가 도착하려면 최소 40분은 걸립니다. 그때까지 저 사람들이.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온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쩌라고. 이 노후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이건 운명이야. 비온의 말에 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대장의 말은 곧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한 젊은 대원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비온은 그를 노려봤어요. 닥쳐.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우리까지 조난당하면 어쩔 건데? 바로 그때 본부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코널 지부, 응답하십시오. 긴급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비온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여기는 코널 지부 대장 비온입니다. 본부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한국해양구조대 협회로부터 국제 전문가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귀 관할 구역에 국제인증 해양구조 전문가 배수민 씨가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비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배수민? 그게 누구죠? 교환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여성으로 국제해양안전기구 인증 전문가입니다. 현재 세인트 아이브스에 체류 중이며 해당 해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그녀와 협력하여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입니다. 비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배수민, 설마 그 식당 알바생? 비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전기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때 레이더 담당 직원이 외쳤어요. 대장님, 남서쪽에서 소형 선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온이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파도 사이로 낡은 어선 한 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 저건 수민?
비오는 경악했습니다. 수민의 어선은 놀랍도록 정확한 항로로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고 있었어요. 수민은 파도의 패턴을 읽으며 키를 조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계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파도의 높이, 풍속, 해류의 방향, 모든 변수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 해양 전문가 배수민의 진짜 모습이었죠. 수민의 무전기에서 비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민, 당장 돌아와. 내가 뭘 한다고 나선 거야. 수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온 대장님, 저는 지금 국제해양구조협약에 따라 전문가 자격으로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비온은 당황했어요. 뭐? 전문가? 내가? 수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난 선박은 현재 북위 50.21도, 서경 5.38도 지점에 있습니다. 귀 선박의 레이더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위치죠. 암초 지대 직전입니다. 20분 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원 사망입니다. 비온의 입이 벌어졌어요. 수민이 말한 좌표는 그들의 레이더가 놓친 사각지대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미 목표 지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온은 무전기를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수민, 당장 멈춰.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수민의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전진했어요. 비온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권위가, 그의 오만함이 지금 한 여성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알바생에 의해서. 수민의 어선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구조하지 못했던 3명의 얼굴. 그날 수민은 자신의 계산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이 그녀의 판단을 믿지 않아 5분을 지체했죠. 그 5분이 3개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수민은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잃지 않겠다고. 파도가 배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수민은 키를 단단히 붙잡으며 전방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은 파도의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저 무질서한 물의 움직임으로 보이겠지만 수민에게 바다는 하나의 언어였죠. 파도의 높이, 간격, 방향, 모든 것이 수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북위 50.21도, 서경 5.38도. 수민은 좌표를 중얼거리며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조난 선박은 지금 암초 지대에서 정확히 7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해류의 속도를 고려하면 15분 후에는 암초와 충돌할 것이었습니다. 15분. 단 15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수민의 무전기에서 비온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 지금 당장 멈추고 돌아와. 이건 해경의 업무야. 민간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비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수민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장님, 조난 선박까지 제 위치에서 3헬입니다. 귀 선박의 위치에서는 5헬이죠. 제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비온이 고함쳤어요. 너 같은 알바생이 바다에 대해 뭘 알아?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해상 활동으로 체포할 거야. 수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키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체포, 추방, 그 단어들이 수민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장님, 저는 지금 국제해양구조협약 13조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대 협회를 통해 제 자격이 영국 본부에 통보되었어요. 비온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자격? 무슨 자격? 내가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또 거짓말하는 거야? 수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비온은 그녀의 국적과 직업만을 보고 있었어요. 수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조난 선박은 13분 후 암초와 충돌합니다. 현재 해류 속도는 초속 2.3m, 풍속은 초속 18m예요. 선박의 표류 방향은 북동쪽 30도이고 이 속도라면. 비온이 수민의 말을 잘랐어요. 닥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귀하의 레이더는 구형 모델이라 이 해역의 암초 지대 반사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석 달간 이 해역을 매일 관찰했어요. 조석 간만에 차, 계절별 해류 변화, 암초 지대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비온의 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 젊은 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장님, 혹시 저 여자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비온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한국 알바생의 말을 믿는다는 거야? 대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도 조난 선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관광 어선이 파도에 휩쓸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갑판에서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매달려 있었죠. 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수민은 배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빨리 접근하면 파도로 인해 충돌할 위험이 있었어요. 수민은 파도의 주기를 계산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5초, 4초, 3초, 지금. 수민은 키를 돌렸고 어선은 파도 사이의 잔잔한 구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완벽한 접근이었습니다. 조난 선박의 선장이 수민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엔진이 고장 났어요. 수민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정하세요. 제가 구조하러 왔습니다. 수민은 밧줄을 꺼내 조난 선박 쪽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온의 해경선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수민, 당장 물러서. 비온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건 해경의 구역이야. 민간인은 물러나. 수민은 비온의 배를 바라봤어요. 해경선은 파도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조난 선박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노후 장비로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정밀한 조종이 불가능했죠. 수민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장님, 귀선박은 지금 위치를 유지하세요. 파도의 주기상 그 위치에서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비오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봐, 알바생. 내가 해경 대장한테 지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10분 후면 저 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비오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실제로 우리 위치에서는 파도 때문에 더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저 여자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오는 주먹으로 난간을 내리쳤어요. 닥쳐,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수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밧줄을 조난 선박에 고정시키고 천천히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조난 선박이 조금씩 수민의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침착하세요. 한 명씩 천천히 이동하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어요. 비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알바생이 한국인 여자가 지금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의 눈앞에서. 비온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자신의 부하들이 수민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었어요. 존경과 감탄이 담긴 눈빛. 저 여자를 당장 멈춰. 비온이 부하들에게 고함쳤습니다. 불법 구조 활동이야. 저건 우리 권한 침해라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민을 막으면 저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비온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는 배수민이라는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수민은 첫 번째 승객을 자신의 배로 옮겼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여성이었어요. 괜찮아요. 안전해요. 수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녀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수민이 두 번째 승객을 자신의 배로 옮기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제주 바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수민은 한국해양구조대 최연소 전문가로서 첫 대형 구조 작전을 지휘했었죠. 그날도 지금처럼 거친 파도와 싸웠고
수민의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그녀의 젊은 나이를 이유로 판단을 믿지 않았어요. 경험 많은 선배들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지. 단 5분의 지체, 그 5분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수민은 그날 이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바다를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나이와 성별, 그리고 보이는 외형만으로 판단받는 현실 앞에서 수민은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어요. 한국을, 자신의 경력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민은 깨달았어요.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편견과 차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수민은 3번째 승객의 손을 잡으며 단단히 끌어올렸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어요. 비온의 해경선에서는 긴급 무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호널 지부, 본부입니다. 비온 대장, 즉시 응답하십시오. 비온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어요. 여기는 비온입니다. 본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장, 지금 현장에 배수민 전문가가 있습니까? 비온은 수민의 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예, 있습니다만 그녀는 단지. 본부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배수민 씨는 국제해양안전기구 인증 전문가이며 한국해양구조대 협회를 통해 공식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8년간 구조작전을 수행했고 구조 성공률 98%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즉시 그녀와 협력하여 구조 작업을 완수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비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구조 성공률 98%? 그것은 전설적인 수치였습니다. 영국 해경 최고의 베테랑도 80%를 넘기기 어려웠죠. 비온 자신은 60%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알바생이 한국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가였다는 사실. 비온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비온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본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대장, 현장 상황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귀 선박의 레이더가 조난 선박을 포착하지 못했고 배수민 전문가가 정확한 좌표를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비온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그의 대답이었죠. 대장, 귀 선박의 장비 상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 작업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배수민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무전이 끊겼습니다. 비온은 무전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수민은 4번째, 5번째 승객을 연이어 구조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조난 선박의 선장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바로 그때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수민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 파도는 다른 파도들과 달랐습니다. 2개의 파도가 겹쳐 만들어진 중복파였죠. 만약 이 파도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2배 모두 전복될 위험이 있었어요. 수민은 재빨리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비온 대장님, 북서쪽에서 중복파가 오고 있습니다. 30초 안에 선박의 방향을 북동쪽 45도로 전환하세요. 비온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수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젊은 대원이 외쳤습니다. 대장님, 정말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비온은 이를 악물며 키를 돌렸어요. 해경선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만약 수민의 경고가 없었다면 해경선은 전복되었을 거예요. 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수민이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비온의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 여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주먹은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민은 계속해서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6번째, 7번째.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각각의 생명은 소중했습니다. 수미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두를 살린다. 8번째 승객을 옮기던 중 조난 선박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미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선박의 한쪽 부분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수민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9번째, 10번째, 이제 2명만 남았어요. 하지만 조난 선박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명은 어린 남매였어요. 오빠로 보이는 10살쯤 된 소년이 6살쯤 된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들을 보는 순간 3년 전 구하지 못했던 가족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도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수민이 5분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절대 놓치지 않아. 수미는 이를 악물며 밧줄을 던졌습니다. 소년이 밧줄을 잡았어요. 누나 먼저 보내. 수민이 외쳤습니다. 동생을 먼저 안전하게.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동생을 수민에게 건넸어요. 수민은 여자아이를 안전하게 자신의 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밧줄을 던졌어요. 이제 내 차례야 어서. 바로 그 순간 조난 선박의 선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소년이 균형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어요. 안 돼. 수미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를 덮쳤지만 수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물속에서 소년을 찾아 헤엄쳤습니다. 시야는 흐렸고 파도는 거셌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민의 손이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소년의 구명조끼였어요. 수미는 소년을 꽉 붙잡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수미는 한 팔로 소년을 안고 다른 팔로 물을 헤치며 자신의 배로 돌아갔어요. 톰의 어선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수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조난 선박의 생존자들이 함께 밧줄을 당겼어요. 수민과 소년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년은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어요. 그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빠, 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 오늘 수미는 그들을 구했어요. 모두를 구했습니다. 해냈어. 이번에는 해냈어. 수미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자들이 수민을 둘러싸고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온의 해경선에서는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군요.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온만이 침묵한 채 주먹을 쥐고 서 있었어요. 그의 세계관이, 그의 편견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기온 대장님,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이제 귀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배수민이었습니다. 국적도, 직업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생명을 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수민의 배가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구조된 12명의 생존자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담요를 덮은 채 떨리는 몸을 추스르면서도 그들의 눈은 수민을 향하고 있었어요.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런 파도 속에서?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다를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겸손한 대답 뒤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전문성과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숨어 있었죠. 수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3년 전 자신을 떠나보낸 바다가 오늘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준 것 같았습니다. 기온의 해경선은 수민의 배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선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기온은 창밖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여자가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였다니. 기온이 지난 5년간 해경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그는 바다의 지배자였죠. 누구도 그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단 한 명의 여성이 그 권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외국인 알바생이. 더 치욕적인 것은 그녀가 옳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수민이 제시한 좌표는 정확했고 그녀의 구조 방법은 완벽했습니다. 기온이 평생 배운 해양 지식보다 수민의 30초 판단이 더 정확했던 겁니다. 이 사실은 비온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항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수민의 배가 접안하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여보, 살아있었구나. 엄마. 재회의 순간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한 기자가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이 구조를 주도하신 분이십니까? 수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앞으로 나섰죠. 이분이 우리를 구했어요. 이분이 영웅입니다. 조난 선박의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해경은 우리를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 여성분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민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수민 앞으로 내밀어졌어요. 바로 그때 비온의 해경선이 도착했습니다. 비온이 배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그에게도 달려들었어요. 대장님, 구조 작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민간인이 구조를 주도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로. 비온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생존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거짓말. 당신들은 우리를 포기했어요. 장비가 고장났다며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비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젊은 해경대원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오늘 현장에서 비온의 무능함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선박의 레이더는 고장났고 견인 장치도 노후화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민 씨가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난 선박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비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입 닥쳐. 비온이 고함쳤지만 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수민 씨는 조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했어요. 중복파가 올 때 경고해준 건 그분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했습니다. 비온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의 권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국 해안 경비대 본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은발의 60대 남성으로 그의 제복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죠. 제임스 경감입니다. 본부에서 급파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었지만 차분했어요. 제임스 경감은 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배수민 씨 맞으십니까? 수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 경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한국해양구조대 협회로부터 당신의 공식 신분과 경력을 전달받았습니다. 98%의 구조 성공률이라니 놀랍습니다. 수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경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온을 바라봤습니다. 비온 대장, 사무실로 동행하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어요. 제임스 경감은 다시 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배수민 씨, 영국 정부는 오늘 당신의 용기와 전문성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공식적인 표창과 함께 우리 해양안전자문단에 합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수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임스 경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국적이나 현재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생존자들이 다시 수민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수민에게 포옹과 악수를 청했어요. 어린 남매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누나가 천사예요. 여자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수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 오늘 구한 아이들. 수민은 자신이 드디어 용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항구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비온이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장비 방치와 직무유기 혐의였습니다. 비온의 부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은 걷히고 있었고 저 멀리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어요. 항구의 환호가 잦아 생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미는 홀로 낡은 어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그녀의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3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수민의 눈앞에 제주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파도가 거셌죠. 수민은 완벽한 구조 계획을 세웠고 정확한 시간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25살 여성의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 의견도 들어봐야지. 너무 서두르면 안 돼. 단 5분의 지체. 그 5분 동안 3명이 익사했어요. 수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뻗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비명. 수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고, 더 설득력 있게 말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을 떠났죠. 바다에서, 자신의 정체성에서 도망쳤습니다. 수민 씨? 제임스 경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임스 경감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임스 경감은 수민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수미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경감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 이 일을 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많이 봤죠. 수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임스 경감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제가 계산한 시간에 도착했다면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휘관이 제 판단을 믿지 않았고 5분이 늦어졌습니다. 그 5분 동안 3명이 죽었어요. 제임스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로 온 거군요. 수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도망쳤죠. 제 능력을 숨기고 남의 시선을 피하고 그저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또 실패한다면, 만약 제가 또 누군가를 잃는다면.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제임스 경감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당신은 12명을 모두 구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았죠.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만약 파도가 조금만 더 거셌다면, 만약 제 계산이 틀렸다면. 수민 씨, 제임스 경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완벽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은 8년간의 경험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98% 성공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미는 제임스 경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제임스 경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온 대장에 대해서요.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오는 지난 5년간 장비 교체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왔습니다. 제임스 경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결과 코널 지부의 레이더, 견인 장치, 구조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되었죠. 오늘만 해도 만약 당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수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챙긴 거예요. 제임스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장비의 상태가 어땠는지 당신만이 전문가 입장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수미는 망설였습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했죠. 만약 제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경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오는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날씨 탓, 예산 부족 탓, 시스템 탓, 그리고 결국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할 거예요. 수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증언한다면 다릅니다. 제임스 경감이 수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국제 인증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패와 무능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죠. 당신의 증언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도를 바꾼다. 그 말이 수민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3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 지휘관도 결국은 잘못된 제도와 편견의 산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나이나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3명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수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3년 전 제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 지휘관은 아직도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젊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겠죠. 저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경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임스 경감은 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그날 저녁, 수민은 작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잔잔해진 바다가 보였어요. 수민은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오빠?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디 있어? 영국이에요. 오빠, 저 오늘 다시 구조 작업을 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명을 모두 구했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다. 수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용서받은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민아, 넌 처음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없었어. 넌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내가 널 용서할 차례야. 전화를 끊고 수민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3년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배수민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틀 후 코널 해안 경비대 본부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영국 해사청 고위 관료들, 법무부 조사관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영국 전역에 알려졌고 공권력의 부패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차별이라는 두 가지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었죠. 수민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맞은편에는 비온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비온은 수민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청문회 의장인 마거리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이틀 전 코널 해역에서 발생한 구조 작전과 관련하여 비온
해경 대장의 직무 수행 과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수민 전문가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수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어요. 배수민 씨, 당신은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마거리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2시경 세인트 아이브스 항구에서 비온 대장의 해경선이 출항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난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해역의 특성상 해경선이 조난 선박을 제때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민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저는 석 달간 이 해역을 매일 관찰하며 조석 간만에 차, 해류 패턴, 암초 지대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상 조건과 해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조난 선박은 북위 50.21도, 서경 5.38도 지점에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민은 화면에 자신의 계산 과정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이 지점은 해경선의 구형 레이더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입니다. 암초 지대에서 반사되는 전파가 신호를 교란시키기 때문이죠. 제가 비온 대장에게 이 정보를 알렸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비온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단순한 식당 알바생이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민간인의 의견을 해경 대장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수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주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죠. 경험도 없는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거리 판사가 변호사를 제지했어요. 변호사님, 배수민 씨는 국제해양안전기구 인증 전문가이며 한국해양구조대에서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구조 성공률은 98%입니다. 이는 영국 해경 평균 성공률인 7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증인의 전문성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수민은 판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국적이나 현재 직업이 아니라 오직 전문성으로만 평가받는 것. 수민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경선은 조난 선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으로 정확한 좌표를 알려줬지만 비온 대장은 제 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비온 대장이 자신의 장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좌표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곧 해경 레이더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비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단지 절차를 따른 것뿐이야. 신원불명의 민간인 정보를 함부로 믿을 수 없었어. 수민은 비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대장님, 당신은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저를 알바생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여자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국적과 직업이 무슨 상관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의 말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보편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요. 편견이 어떻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권위가 어떻게 정의를 가로막는지. 마거리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경감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배수민 씨의 증언을 뒷받침할 기술적 증거가 있습니다. 해경선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당일 레이더는 조난 선박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견인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고 구조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해경선의 장비 상태를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5년간 비온 대장이 장비, 교체 예산으로 배정받은 80만 파운드 중 60만 파운드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경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는 비온 대장의 개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명백한 예산 유용입니다. 비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비온은 5년간 장비 교체 예산을 빼돌렸고 그 결과 코널 지부의 구조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부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죠.
수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비온 대장이 구조를 포기하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패와 무능이 만든 인재였죠. 만약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12명이 모두 죽었을 겁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3년 전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판단이 무시되었고 그 결과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침묵했습니다. 제가 젊고 여자이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수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비온 대장의 부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견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막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회의실은 수민의 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진술을 넘어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편견과 부패에 맞서는 용기, 침묵을 깨는 목소리, 그리고 정의를 향한 외침. 마거리 판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수민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판사는 비온을 바라봤습니다. 비온 씨, 당신은 예산 유용, 직무유기, 그리고 생명경시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은 형사재판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온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미는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임스 경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수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침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그저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수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 후 코널의 세인트 아이브스 항구는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해사청과 코널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항구에는 생존자 가족들, 마을 주민들, 언론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미는 단상 뒤편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다는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 돌아왔어. 수민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거리 판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전문성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수민 씨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12명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온 전 해경대장은 예산 유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어요. 그의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배수민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입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수미는 단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석 달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는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전문가였죠. 제임스 경감이 수민에게 표창장과 함께 특별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배수민 씨, 영국 해사청은 당신을 해양안전 수석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임스 경감의 말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수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3년 전 한국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 바다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막지 못한 비극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제 능력을 숨기고 제 정체성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편견과 차별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구할 수 있는 생명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생존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온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제 나이나 성별,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8년간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그 경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인정받기까지 저는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민의 말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 보편적 메시지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자리죠. 수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기온 전 대장의 부패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대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권위와 편견이 전문성을 가로막는 시스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그것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수민의 말을 경청했어요. 식당 주인 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석 달 전 매일 아침 자신의 식당 바닥을 닦던 그 여성이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신도 그녀를 단지 한국인 알바생으로만 봤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의견의 내용을 들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여성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생명이 걸린 순간에 편견은 사치입니다. 전문성은 국적과 성별을 초월합니다. 수민의 연설이 끝나자 항구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생존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수민을 껴안았습니다. 어린 남매가 수민에게 꽃다발을 건넸죠. 누나, 저희 영웅이에요. 소년의 말에 수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민은 홀로 항구 끝자락에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옛 동료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괜찮아요. 드디어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수민아, 넌 이미 충분히 강했어. 이제 그 강함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자랑스럽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제임스 경감이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 내일부터 본부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현장에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민은 마지막으로 식당에 들렀습니다. 존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민, 아니 배 박사님. 존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존. 저도 제 모습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수민은 마지막으로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삼켜버렸던 바다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배수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과 맞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민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바다 위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